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국 참다 명절을 앞두고 이혼을 꺼냈습니다.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어디다 풀 곳이 없어 여기에 글을 남기며 조금이나마 풀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이건 자작 아니고 100% 사실 그대로 적어볼게요. 저는 29살, 남편은 32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을 넘겼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남편은 월 230 정도를 벌고 보너스까지 합치면 연봉이 3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자영업으로 월 700 정도 벌어서 연봉으로 치면 8천이 넘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있는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고졸이라 결혼할 때 시댁에서 엄청 반대했었죠.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금전적인 도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집, 혼수, 결혼식 비용 모두 반반으로 했고 공동 명의로 했어요. 예물은 간단하게 반지만 하고 예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돈 관리는 제가 하려 했는데 남편이 용돈을 얼마 줄 거냐고 물어서 4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차가 있었고 남편은 없어서 남편 회사 다니기 좋은 곳으로 집을 구했어요. 당연히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회사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있고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교통비는 따로 내줄 예정이었는데 40만 원이 적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분히 설명했지만 짜증내면서 돈 관리는 각자 하자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시댁과 친정에 드리는 용돈 문제도 각자 해결하기로 했고요. 대신 들킬 때는 보는 눈이 있으니 남편이 우리 집에 드리고 제가 시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가게는 대학을 안 간 대신 부모님께서 바로 차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빚을 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저는 매달 200씩 드렸고 그걸 드려도 제 생활에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남편은 결혼 초반에는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70만 원, 80만 원이 되더니 결국 올해부터는 100만 원씩 드리더군요. 여동생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드리는 거라는데 자기가 번 돈에서 주는 거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올해부터 시댁에 100만 원씩 드리면서 자기 월급에서 남는 돈이 100만 원 조금 넘는 상황이 되면서 차를 사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군요. 저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집을 구했고 교통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출퇴근 외에 차 쓸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차 사는 것도 돈이지만 유지비도 만만치 않으니 감당이 되겠냐고 했어요. 처음엔 수긍하는 듯 하더니 몇 달 지나고 나니 너는 차 끌고 다니면서 왜 나는 못 사게 하냐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새 소나타를 48개월 할부로 사왔어요. 얼마인지도 말 안 해주고 할부금과 이자로 60만 원씩 나간다고 해요. 시댁 생활비와 차 할부값만 합쳐도 남편 월급에서 남는 돈이 70만 원 될까 말까 한데 공동 생활비 30만 원, 기름값, 보험료, 통신비 등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나마 조금 모아둔 돈을 까먹고 있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감당이 안 되면 결국 나에게 부탁할 거고 그때 경제권을 뺏고 각서까지 쓰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화가 납니다. 남편의 여동생이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네요. 능력도 없으면서 사치를 일삼고 개념 없이 행동하니 아가씨라는 말조차 아깝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나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남자가 집을 준비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집 없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냐며 자기가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서 혼수나 결혼 비용은 시댁에서 도와줘야 할 상황이라 자기가 집을 준비하고 나머지 혼수나 결혼 비용은 남자에게 부담시키겠다고 하더군요.
이 동네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서 1억 이하 전세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전세도 아니고 아예 집을 사겠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개념 없던 애라 그냥 흘려들었는데 오늘 남편이 그러더군요. 시댁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 당분간 시댁에 200만 원씩 줘야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내 돈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230인데 그중 200만 원을 시댁에 주고 남은 30만 원으로 자기 용돈, 통신비를 해결할 테니 저더러 생활비를 혼자 책임지고 차 할부금까지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예단을 안 했으니 여동생 결혼할 때 삼촌 역할을 해달라며 준비하라고 통보하더군요. 저는 정말 미쳤냐고 물어봤습니다. 진짜로 미친 줄 알았으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 700만 원 넘게 버는데 그게 그렇게 무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널 위해 돈을 버냐, 너네 집을 위해 돈을 버냐고 물어봤더니 남자는 차 한 대 못 끌고 다니냐며 여자는 차 끌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니 원래 여자들이 결혼할 때 시댁에 예단을 하는데 저는 안 한 게 맞으니까 이번 기회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는 집을 해왔어야지. 나는 내 돈 못 주겠다. 내가 번 돈으로 너를 위해 다 쓰고 모아둔 돈도 없고 내가 돈 벌 때 내가 도와준 것도 없으니 난 못 주겠다. 그리고 너나 시댁의 행동을 보니 괘씸해서라도 더 못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예전부터 시댁에 200만 원씩 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하면서 시댁에 할 도리를 안 해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너 같은 사람한테 피땀 흘려번 돈 갖다 바칠 바엔 차라리 이혼녀가 되겠다고 너랑 나랑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니 법 앞에서 판단받자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명절 연휴가 시작이라 이혼 소장은 수요일에나 쓸 수 있겠으니 앞으로 5일만 참으라고 했더니 남편이 저더러 이혼 소리를 쉽게 한다며 비난하네요. 원래 내일 시댁으로 출발하기로 했는데 이 기분으로는 시댁에 갈 수 없다고 하니 여자가 시집 와서 도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혼자 화내더니 결국 혼자 시댁으로 떠나네요. 저는 이런 애 같은 사람과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일에 법원 문이 열리자마자 소장을 접수해야겠어요. 저는 친정으로 가렵니다. 올해 명절은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게 될 것 같네요. 후기입니다. 금요일에 글을 쓰고 나서 답답한 마음에 바로 친정으로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니 평소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제가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혼 결심을 번복할 생각은 없었어요. 솔직히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빌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이 터지니 그게 아니었나 봐요. 오늘 협의 이혼을 하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 한 해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명절을 겪을 일이 없을 테니 나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저는 위로 언니 하나, 남동생 하나 있어요. 언니와 남동생 모두 결혼했고요. 저희 언니 시아버님과 큰아주버님이 변호사이신데 처제를 아끼는 형부가 연락받자마자 변호사 걱정은 하지 말라며 저희 아버지만큼이나 분노하여 다음날 아침부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형부네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를 지내지 않고 부모님도 명절을 휴일로 생각하셔서 명절 때마다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형부는 명절 때마다 거의 처가에서 지내는 편입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하고 첫 명절 때 남편이 처가에 가는 게 불편하다며 가지 않겠다고 해서 그럼 나도 시댁이 불편하니 얼굴만 비추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명절 전날 시댁에 가서 당일 아침 먹고 바로 친정으로 왔죠.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까지 헛소리하는 건 그냥 무시했고 이후에도 계속 명절 때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형부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게 많아서 남편이나 시댁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녹음하라고 조언해줬어요. 그래서 시댁과 남편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전부 녹음했습니다. 전화하면서 녹음해본 건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녹음된 음질도 매우 좋더라고요. 토요일에 점심시간 조금 지나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니 우리 집에 언제 올 거냐며 묻더군요. 시간으로 치면 하루도 안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하게 말하길래 이제 우리 남남 될 건데 내가 니네 집을 왜 가냐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놈의 시집 와서 해야 할 도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헛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얼굴 볼 일도 곧 없어질 테니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니네 집 갈 일 없을 거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옆에 있었는지 갑자기 전화를 빼서 들고는 야, 이 미친 사람아 라고 소리 지르길래 전화 잘못 거셨나 봐요. 미친 사람 번호 아니니까 끊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휴대폰은 끄지 않고 무음으로 해두고 전화만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화 거는 사람이 더 짜증 나겠죠. 그러더니 집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희 집에 전화한 것 같아요. 아빠가 처음으로 전화를 받으셨는데 남편이었는지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이제 나도 내 딸을 너 같은 놈한테 못 준다. 너도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놈이면 명절 끝나고 바로 갈라서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저녁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70통이 넘게 와 있고 카톡이 200개 넘게 와 있더군요. 신우년한테도 처음으로 카톡을 받아봤네요. 당당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며 허겁지겁 받는 게 다 티 나는데도 여전히 큰소리치고 싶은지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짓이냐 생각이 있으면 이제 그만하라 고 하길래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 오는 거 다 씹고 정확히 1시간 뒤에 다시 전화 걸었습니다. 이혼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깔끔하게 갈라서려면 제 말이 100% 진심이라는 걸 알아듣게 교육시켜야 할 것 같았어요. 1시간 동안 똥줄이 탔는지 무슨 말이든 듣고 있을 테니 하고 싶은 말 해봐 라고 하길래 그대로 난 너랑 시댁에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뒤치다꺼리 할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까 어제 말한 대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혼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못하냐고 물으니 자기는 이혼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혼당할 만큼 잘못한 게 뭔지 소장에 써서 보내줄 테니 그리 알고 있어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카톡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남겨둬라. 대꾸할 가치가 있으면 내가 먼저 연락할 거다. 100번 1000번 먼저 연락해봤자 안 받을 테니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지금껏 내가 잘못한 것들, 이혼당에 마땅한 이유나 생각해라 라고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서 위자료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질질 끌기 싫어서 협의 이혼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소송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황에서 협의고 뭐고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던 중에 신우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더군요. 언니 진짜 이혼할 거예요? 언니 나이에 이혼녀 되고 어떻게 살려고요? 오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여자가 참아야죠. 신우 결혼한다는데 한 푼도 안 해줄 생각이었어요? 나야 집을 내가 다 해갈 생각이니 예단 안 하지만 언니는 예단 안 했잖아요. 이러면서 저를 훈계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나 하면서 끼어들어요. 내 이혼의 아가씨 잘못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아가씨 관련된 부분까지 소장에 다 써서 보낼 거니까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요.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 늦게 신우가 다시 카톡을 보내왔어요. 엄마가 할 말 있다니까 엄마 전화는 받아요. 라는 명령조로 말하길래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저녁 먹고 8시쯤 연락할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고 약속한 시간에 맞춰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제가 미리 시간까지 말해놓고 연락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더군요. 한 번 더 걸었는데도 안 받길래 그쪽에서도 절 일부러 무시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5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밤에 문자로 시간 늦었으니 내일 아침 먹고 연락하겠다고 보냈습니다. 마지막 연휴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번엔 욕설 없이 결혼한 여자가 명절 때 시댁에 안 와 라며 따지더군요. 그 와중에 기다렸던 건지 제가 죄송하다며 시댁으로 돌아오길 바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할 여자라서 시댁에 안 갔어요. 라고 딱 잘라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내가 니년이 내 아들 잡아먹으려고 할까봐 일부러 전화도 안 하고 필요한 것도 아들 통해서 얘기했는데 니년을 우습게 봤네. 결혼 전부터 니년이 정신 나간 애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라서 이러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더라고요. 저도 더 참지 않고 저도 이상한 애를 고른 입장이니 따로 할 말은 없지만 이제 아들은 이혼하면 되는 거고 딸은 빚내서 결혼하게 생겼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아니면 저희 결혼할 때 전셋집 반반해서 공동명의로 했으니까 이혼하고 전셋값 다시 받으면 그걸로 아가씨 결혼시키고 집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들이 결혼했을 때 딸이 옆에 있어주고 딸 결혼할 때 되니까 아들이 다시 어머님 곁으로 돌아가니 어머님은 외로울 일은 없으시겠네요 했더니 내 아들 이혼 못 시키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 물어야 할 거라고 하길래 이혼은 소송 걸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 위자료는 제가 물어줘야 할지 저한테 물어줘야 될지 법으로 판단하면 되겠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 걸어서 난 내일 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소장 접수시킬 거고 이혼 끝나서 집 정리하러 갈 때까지 계속 친정에서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더니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면서 뭐가 그렇게 급하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주소를 알려달래요. 결혼 전엔 인사할 때 딱 한 번 그것도 제가 운전해서 데리고 왔었으니 건대 쪽인 건 알아도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살면서도 처가가 어딘지도 몰랐으면서 이혼할 마당에 내가 뭐 때문에 알려주냐고 알려줘봤자 와서 피곤하게 너 잘하는 생때나 부릴 거 뻔히 아는데 너 같으면 알려주겠냐니까 제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길래 만나고 싶지도 않지만 만나도 내일 소장부터 접수하고 만날 거라고 미리 말하자면 재산 분할 따로 할 거 없이 공동명의로 된 집만 정확하게 반반 나누면 되고 위자료가 받아들여질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위자료 청구까지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는 만나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일단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하길래 금요일에 보기 싫다고 혼자 나간 건 너잖아 나는 내가 보기 싫다 그러면 혼자 버려놓고 보고 싶다고 하면 고분고분 얼굴 보여줘야 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니 이제 내 얼굴은 법원에서나 보게 될 거라고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자기가 화가 나서 그랬다고 잘못했다면서 저 있는 쪽으로 자기가 갈 테니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통사정을 하길래 신호랑 같이 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정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형부가 불안하다면서 혹시 모르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같이 나가자고 해서 언니랑 형부랑 같이 나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앉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연휴 잘 지냈어 이거였네요. 못 지낸 건 아니지만 명절 앞두고 이혼 준비하면서 따로 보낸 마당에 저런 소리 들을 만큼 잘 지냈을 리가 없는데 참 생각 없이 내뱉는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봤는데 집에 생활비로 주던 거 안 올리고 그냥 계속 100만 원씩만 주고 땡땡이 결혼할 땐 내가 모은 돈에서 되는 대로 보태주던가 할 테니까 넌 신경 안 써도 돼.
엄마가 아들 하나니까 예단 받을 일도 한 번뿐이라서 꼭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으니까 서운했나 봐. 근데 땡땡이 결혼 때문에 예단 보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못 받은 생각만 나서 화가 난 것 같아. 저번에 생활비 붙이고 전화 왔을 때 처가에는 돈 얼마씩 주냐고 물어보길래 말했더니 그거 듣고 나서 폭발해가지고 그런 거야. 어쨌든 예단은 안 하기로 하고 집 하려고 하니까 돈만 더 들어서 빚만 늘어나게 생겼으니까 예민해져 있는데 시댁엔 100만 원 주고 친정엔 2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런 거지. 나도 엄마랑 땡땡이가 전화와서 계속 돈 없어서 힘들다 하니까 속상해서 이성을 잃은 것 같아. 그니까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이쯤에서 털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집의 돈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보낼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녹음한 거 듣고 쓴 거니까 정확해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차 할부가 얼마씩 나가냐니까 한 달에 64만 원 정도 나간다네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따로 모아놓은 돈은 얼마냐 드니까 1천만 원이 안 된대요. 솔직히 얼마 모았는지 물어봐도 나중에 1억 되면 그때 자랑할 테니까 기다리란 말만 해서 몰랐는데 아주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진짜 기가 차서 왜 그거밖에 없냐고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고 다니냐니까 한 달 평균 용돈 개념으로 70만 원 정도씩 썼대요. 시댁에 100만 원씩 갖다 주고 공동생활비 30만 원 내고 용돈 70만 원 써버리면 월급 230에 남는 돈이 30만 원인데 그걸로 보험료랑 자기 통신비 내면 돈이 거의 안 남잖아요. 보너스는 어쨌냐니까 설 휴가 때 3번 나오는데 명절 보너스는 그대로 시댁에 갖다 줬답니다. 어차피 지가 명절을 시댁에서 주구장창 보내니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결혼하고 2년 넘는 동안 모은 돈이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모갱생 가능성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너 같은 놈도 남편이라고 믿고 2년 넘게 산 내가 참 한심하고 불쌍하다. 어차피 너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도 마지막일 테니 잘 들어봐라. 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제 돈으로 벌어가면서 학교 다녀서 졸업한 남자가 있어. 취직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4년 동안 8천만 원을 모았고 자기 집에는 생활비로 쓰라면서 따로 돈 한 푼 안 갖다 줬던 사람이야. 그 남자가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집에 생활비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갖다 줘. 그러고도 용돈이라 치고 70만 원씩 써 집도 전세로 시작해서 결혼했으니 이제 애도 생길 거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모자랄 판인데 필요도 없어 보이는 차를 사서 한 달에 60만 원씩 또 나가. 그래서 결혼하고 2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도 안 되고 심지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랑 결혼한 여자가 한 달에 못 벌어도 700만 원씩 버는 속칭억대 연봉인 여자야. 그 남자가 결혼 후에 갑자기 돈을 흥청망청 쓰는 이유가 뭘까? 나는 여자 돈도 자기 돈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넌 왜인 것 같냐? 지금 바로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딱 10명만 붙들고 물어봐봐. 뭐라고 대답하나? 내가 지금 이게 내 얘기라서 내가 못되게 괜히 내 돈 뺏길까봐 미리부터 선수치고 걱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때 다른 카페 테이블에 30대로 보이는 여자들 3명이랑 20대 커플로 보이는 2명만 있고 다른 손님은 없었는데 근처에 앉았던 30대 여자들이 제 얘기를 듣더니 별 쓰레기를 보는 눈으로 남편 한심하게 쳐다봤어요. 누가 봐도 쓰레기가 맞았나 봐요. 난 너같이 나이만 들고 생각 없는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조용히 협의 이혼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 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혼 못하겠네 어쩌네 소리 입 밖에내면 내일 바로 소장 접수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할 거야. 참고로 토요일부터 전화 온 것들 그리고 지금 대화 내용까지 전부 녹음했고 네 동생이 나한테 개소리 찌거린 카톡도 다 저장되어 있어. 당연히 소송하게 되면 증거로 제출할 거고
내가 지난 금요일부터 너한테 생각할 시간을 무려 4일을 줬는데 너는 그 시간 동안 별 수잘데기 없는 생각만 잔뜩 한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할 시간을 딱 10분만 줄게 하고 화장실로 가려는데 절 잡더니 저보고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라네요. 정말 안 되겠냐고 자기는 솔직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혼 생각 안 했다고 나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도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길래 내가 지금 너랑 이혼하지 시모 신우랑 이혼했냐고. 참고로 시모나 신우나 나한테 이혼할 거면 당연히 나보고 위자료 달라고 한 사람들이고 너도 신모 말에 혹해서 예단 대신이네. 어쨌네로 나한테 3천만 원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니네 가족 말에 금방 혹하는 인간인 거 뻔히 아는데 상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줬고 그동안 이혼 서류도 계속했는데 이혼 생각 안 한 건 네 사정이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여기서 결정하라고 했더니 자기도 소송 같은 걸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각자 자기 명의 재산을 터치하지 말고 공동명의로 된 지분 50대 50으로 나누고 위자료는 서로 없는 걸로 하고 공동생활비 통장에 몇만 원 남은 건 그냥 너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너 내일까지 쉬니까 같이 변호사한테 가서 협의 이혼서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자고 했고 이미 다 녹음되어 있으니 내일 말 바꿀 생각 같은 건 애초에 하지를 말라고 했고요. 혹시라도 이 문제로 오늘 이후로 시모나 신우가 나한테 찾아오든 전화를 하든 쌍소리를 내뱉으면 그 즉시 전부 녹음 떠서 명예훼손이든 뭘로든 고소하고 시모나 신우 앞으로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단단히 못 박아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네요. 오전 9시부터 형부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혹시 말 바꿀지 모르니 녹음 파일, 카톡 다 가져가서 일단 이혼 소장도 작성해 놨습니다. 위자료는 확언은 못하겠지만 정황이나 증거 가져온 걸 보면 받을 수도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12시까지 연락하라고 늦으면 그냥 협의 이혼 생각 없는 걸로 알고 내가 알아서 소장 제출한다고 해놨더니 12시 되기 직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알려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모랑 신우랑 같이 오더라고요. 시모나 신우나 뻔뻔하게 두 눈 무릎 뜨고 불쾌하다는 듯이 들어오는데 역겨울 지경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미리 작성해둔 서류 보여주면서 이대로 제출할 건데 확인해보라고 줬더니 그걸 시모가 종이가 찢어질 지경으로 뺐더니 자기가 먼저 읽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위자료 내용은 왜 없냐고 하더니 당당하게 무려 제 변호사한테 우리가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냐며 묻대요. 변호사가 위자료는 저희 쪽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더니 그딴 게 어딨냐면서 저보고 변호사 홀려서 지편 만들어 놨다고 귀가 차서 제가 녹음기 흔들면서 그랬네요. 지금 계속 녹음 중인 거 아세요? 그전 전화부터 다 녹음해 놨다는 건 아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못난 사정 뻔히 아니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안 받겠다고 선심 써주는 게 누군데 다른 데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세요. 뭐 착각하시나 본데 제 이혼에 가장 많은 해를 끼친 게 어머님이랑 아가씨라서 저 사람 말고 어머님이랑 아가씨 앞으로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시댁 때문에 이혼할 경우엔 시댁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네요. 증거도 확보해 놓을 만큼 다 확보해 놓았고요. 제가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은 잔정 하나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어제 말한 대로 여기서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으니까 잊지 마시고 도장이나 찍었으면 하네요. 설마 변호사 앞에서 저한테 쌍욕을 한다거나 폭행하려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저희 친정이 어딘지 위치를 모르니 거기로 찾아올 일은 없겠지만 제 가게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수잘데기 없는 CCTV라는 게 달려 있으니 가게로 찾아와서 행패 부리거나 할 생각은 애초에 접는 게 좋으실 거예요. 하면서 안 믿을까봐 어제 시모랑 전화했던 거 녹음한 거 들려주니까 세상에 저런 뱀 같은 년이 있냐면서 제 변호사를 붙잡고 이거 소송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생 무시하고 남편한테 서류에 빨리 도장이나 찍으라고 했더니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길래 그놈의 생각 소리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도장 안 찍으면 소송으로 갈 줄 알라고 했더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깔끔하게 법원에 협의 이혼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한 달이라는 이혼 숙려 기간 받았는데 내일 집도 내놓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원래 성격이 일을 한다면 하는 성격이고 사실 인내심 같은 건 없는 사람인데도 자주 부딪힐 일도 없는 시댁이니 그냥 고분고분 말 들어주고 했더니 아주 사람은 모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이혼녀 됐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혹시 이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혼할 때 녹음기는 필수라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제 글 읽어주시고 제 편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옆에서 봐주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혼자 돼서도 열심히 사는 걸로 보답하니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